미국 금리 역전폭이 어느덧 1980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침체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뭡니까? 1980년대 수준이라고 하면 1980년대 그러니까 1979년 8월부터 81년까지 폴 보커 의장이었고요. 83년 5월부터 84년 8월까지도 폴 보커였습니다. 그때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15%씩 올렸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충격만큼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금리를 그렇게 미친듯이 올렸던 건,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기 때문이었죠. 1979년 8월부터 81년 5월까지 폴 보커라고 하는 이가 금리를 미친듯이 올렸죠. 그때 폴 보커는 상상을 초월하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폴 보커에게 미연준 의장을 자리를 제의했을 때, 완전한 의사결정 독립을 요구했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미연준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 미친듯이 올려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엄청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당시에 벌어졌었죠. 많이 의뢰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이제 이래저래 보면 과거에 이제 7차례 통화기축 사이클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이겠냐. 미국은 지난 7차례 통화기축 결정을 했을 때 평균 21개월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미뤄볼 때 이번에도 2022년, 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때 금리가 이제 올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는데 확실한 건 뭐냐?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 이동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주가 상승률이 내려가고 금리 상승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금리 상승이 커지더라는 거죠. 현재 물가가 매우 높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 들어볼 때는 과거의 평균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내려간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그 이후에 위기 발생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22년, 23년 기준금리 올리고 24년, 25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제 위기가 22, 23년 올리고 난 이후에 24년, 25년에 벌어질지 아니면 24, 25, 26, 27에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혹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건 미국이 22, 23년 금리 올리고 24년, 25년 경기 침체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더 큰 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IMF 시즌2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1997년, 98년 그때로 되돌아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경제 수준이 그때까지로 쪼그라든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많이 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7년, 98년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그때 금모으기 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죠. 이제는 제가 지난 주말 일요일날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갔는데 한 10만원 쓰더라고요. 점심을 부인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2만원. 애들 음료 사줬어요. 만원. 저희 가서 뭡니까? 애들 책 한 권씩 사주니까 3만원. 8만원이잖아. 또 돌아오는 길에 빵 샀더니 만원. 이러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제가 잘 알던 친한 후배 녀석이 딸과 그 녀석하고 둘이 외출해서 하루에 만원 쓴대요, 만원. 어떻게 쓰지? 했더니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시시콜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둘이 부인집 가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롯데리아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500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만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데리고
부인집 가는 게 아니고 좀 그냥 일반 식당에 가고 뭐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 햄버거 사주고 뭐 서점 가서 책 하나 사주고 이러면 그냥 4, 5만 원이 그냥 되더라는 거죠. 겁나는 거죠. 이러한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극단적으로 이제 외식은 이제 없는 거죠. 집 안 먹어야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만나러 안 다니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삶이 좀 되더라.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고민들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찌 될까? 뭐 잘 생각해야죠. 잘 궁리해야 됩니다. 살아간 삶이 더 빡빡해지더라. 더 힘들더라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4% 돌파가 시간 문제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4% 되면 뭐 10년물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시중금리는 점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연말이 되면 4.5%, 뭐 5%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뭐 6% 이상 되는 거죠. 내년에 6% 이상이 기준금리가 된다고 해도 하나도 놀라울 일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무슨 신호입니까? 경제 충격이 온다는 신호로 해석하죠.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현실을 엄중하게 냉정하게 내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걱정하고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 참 많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어떤 고민들을 극복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한 준비들이, 그러한 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 쉽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대응을 강구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더더욱 돼야 됩니다. 더욱더 그러한 이제 태도, 자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금리 역전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뭐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지금은 1980년대 초와 같은 초강력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